퍼스트네이션은 캐나다에서 원주민들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그 용어입니다. 사실 뭐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심지어는 뭐 저희 원주민들하고도 같이 얘기할 때 뭐 퍼스트네이션 하면 알아는 듣지만 서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인디언도 틀린 용어는 아니지만 인디언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원주민을 쓸 때 여기서 많이 부르는 용어인데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본인들도 그러고 또 저희들도 그들 그때 이제 네이티브 해서 저렇게 이제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 전체적인 총 인원수가 현재 한 160만 정도 캐나다 전역이에요. 캐나다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북부부터 서부까지 630여 개의 자치지역인 인디언 리저브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인디언 리저브도 여기서도 뭐 이해하는 용어지만은 보통 이제 저희가 부를 때는 인디언 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000여 개의 밴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간판이 하나 지나갔었는데, 그 간판이 뭐였냐면은 지금 제 우측에 우리 운전하는 내려가는 우측에 여기가 하나의 그 630여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밴드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차량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 차량은 그 밴드에 들어가는 외부인들을 지금 그 통제하기 위한, 코비드 때문에요, 통제하기 위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 지역이 전부 밴드고요. 저도 처음에 캐나다 막 왔을 때는 리저브 하면은 예전에 그 한국에서 서부 영화, 미국 서부 영화 보면은 그 인디언 그 리저브가 나오는데, 그게 연상이 돼서 뭐 머리에 막 깃털 꽂고 팔과 화살 들고 다니고 도끼 들고 다니고 말 타고, 그 다음에 집도 뭐 이렇게 막 천막 같은 걸 짓고 살고 뭐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들은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문화 행사, 그럴 때나 이제 잠깐 전통 의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사는 모습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저기도 지금 또 통제하고 있네요. 아, 저기 서 있는 양반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데. 그래서 인디언 밴드라는 게 뭐 딱히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지도상에 한 구역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인디언 밴드에 인디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시나요? 저는 집들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측에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가게입니다. 아까 파란 건물은 밴드 오피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일종의 한국의 시골의 조그마한 동사무소 같은 그런 성격을 하고, 자치구역이니까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자기네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사무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초록색 지붕의 가게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이웨이 상에 있는 저런 밴드 가게들은 굉장히 좀 수익이 좋죠. 밴드의 이런 그 자기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저처럼 이렇게 외지인들이 지나가다가도 필요하면 뭐 주유도 할 수 있고, 뭐 간단한 물건도 구입할 수 있고, 그런 형태의 가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우측이 계속 밴드 땅이고요. 그냥 저렇게 쭉 흩어져서 그냥 집을 짓고, 똑같이 목장도 똑같고 집 형태도 큰 도시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냥 주거 형태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럼 이제
그런 밴드 유적들이 아까 얘기한 네이티브 수가 제가 한 160만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저렇게 밴드 안에서만 사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까 160만은 전체적인 인구 통계에 의해서 나온 숫자고, 저 밴드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태어나면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 밴드에 있다가 조금 이제 의식이 깨어 있고 좀 상태가 좀 괜찮은 그런 이제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경제 활동하고 뭐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무직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직에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밴드에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밴드가 사실 사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저쪽에 또 지금 또 파란 지붕 건물 하나 보는데 밴드 오피스 같기도 하고 학교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지역에 밴드가 3개 인디언 밴드가 있습니다. 각기 이름이 다른 3개의 인디언 밴드. 학교네요. 우리 시절이 보이네요. 저도 지금 이 길은 제가 2번째 지금 다니는데, 오늘 일부러 제가 밴드를 제가 조금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쪽 길을 지금 제가 주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인디언 밴드는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 시설들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주변에 3개의 밴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이 커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네이티브 수가 그렇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뭐 자기네 부족끼리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인디언 밴드들은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작은 것들이 이제 3개가 모여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캐나다의 네이티브들이 쓰는 언어는 뭐 무수하게 많은데, 보통 많이 통용되는 자기네들끼리 통용하는 언어 한 10개 정도의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파생된 언어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안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밴드 오피스는 무조건 있고요. 자치구역이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헬스 센터라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건강이 또 중요하니까 밴드 오피스와 헬스 센터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고요. 뭐 진짜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바로 이웃한 밴드하고 묶어서 이제 하나의 뭐 밴드 오피스하고 하나의 헬스 센터 운영 뭐 그러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규모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까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마치면 또 공부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밴드 바깥으로 나와서 공부를 더 하고 뭐 대학에 진학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큰 도시로 가서 생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또 2번째 밴드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측이. 요게 지금 가장 작은 밴드인데요.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봐서는 지금 경제가 애매하죠. 뭐 궁금하면 그냥 차를 몰고 저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뭐 딱히 들어갈 일도 없고요. 들어가봤자 그냥 저렇게 황량한 들판에 군데 그냥 집들이 있을 뿐 뭐 특별한 어떤 경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밴드들은 밴드가 그러니까 설립되는 위치를 보면은 주로 이제 강이나 아니면은 호수 주변에 물이 중요하니까 이렇게들 해서 밴드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밴드 시설 얘기를 이제 돌아와 보면 아까 학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하고 바로 인접한 그런 이제 밴드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을 갖다가 막 이용할 수가 있고, 안에는 운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게도 주유소와 그 다음에 편의점 형태까지만 딱 인정이 되고, 주류 판매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 또 뭐 지금 학교네요. 보통 학교고요. 지금 저 학교 모습들, 지금 제가 두 번째 학교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저게 뭐 밴드에 있는 학교는 꼭 저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조금 일반 도시에 있는 그 백인 마을에 있는 학교랑은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외형상.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좌측에 건물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가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뭐 그렇게 썩 형태가 좋지는 않죠. 하지만 저런 아주 굉장히 실속 있는 가게입니다. 지금 주유기 펌프가 보이고요. 지금 차량들 서 있는 거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가게는 굉장히 상업적인 가게다. 위치상 밴드 안에 저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이웨이상이기 때문에 밴드 사람은 물론이고 외지인도 지나가다가 들을 수 있는 가게입니다. 매출도 상당히 많고요, 저런 가게는. 자, 그래서 아까 은행에서 그 다음에 가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상업적인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차가 있는 사람들은 도시로 나오죠. 밴드를 벗어나서 인근에 있는 이제 도시, 뭐 큰 도시로 가서 대형 뭐 코스트코나 뭐 월마트 뭐 이런 데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일하는 그런 가게 같은 데 와서 식료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류도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바깥에 나와서 사갑니다. 아무래도 밴드 사람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형편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구마다 차량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면은 구매를 위해서 이동하는 수단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밴드 안에 아까 제가 이제 주유소와 편의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처음 했던 그 비즈니스가 바로 그 밴드 안에 있는 그런 주유소를 겸비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캐나다에서 밴드 안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유소나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것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하이웨이 상에서 있던 이제 그런 가게 같은 경우들은 매물이 나오질 않죠. 거의 장사가 잘 되니까 인디언 밴드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인한테 사업 기회가 주어지기가 거의 없죠, 거의.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고 하는 사람들은 밴드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가게들을 많이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밴드 안에는 그렇게 허용된, 그러니까 그 주유소와 편의점까지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멤버들이, 밴드 멤버들, 좀 네이티브들이 그런 물건들을 구입할 때에는 면세가 됩니다. 인디언 법령에 의해서 면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되니까 담배값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런 일반 마을에 비해서 한 50% 정도요. 뭐 그렇다고 담배 질이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밴드용 담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데 면세용으로 해가지고 50% 정도가 저렴합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유통을 아니까 들어가서 일부러 밴드 가게 들어가서 담배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한테는 안 팝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웨이브한테는 면세를 하면은 안 되는 게 되겠죠. 불법이죠. 네, 그래서 그 마을 안에서는 그 사람들을 그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면세용 카드가 네이티브들한테만 지급, 정부에서 지급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카드를 제시하면 담배 프로덕트는 한 50%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뭐 식료품이나 이런 그 편의점에 사는 물품들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물건값이 저렴하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외부로 나서 쇼핑하는 사람들도 담배는 바깥에서 살 이유가 없죠. 담배는 그 안에서 구매하고 일반 바깥에 마을에 나오면은 바깥에서는 뭐 그런 그 감세 이런 어떤 혜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다 취급을 하니까 바깥에 나서는 주류나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들 그 다음에 이런 걸 하고요. 안에서 담배와 그 다음에 주유할 때도 세금이 감면이 되니까 그렇게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밴드 안에 있는 그런 가게들은 밴드 규모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최소한 하나 정도씩은 다 있습니다. 거의 독점 가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구가 작은 밴드의 그런 자그마한 가게를 할지라도 운영이 제법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담배를 만약에 제가 손님한테 밴드 안에서 50% 할인을 내고 만약에 줬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제가 일반 마을에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손해를 보는 거죠. 담배 원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디언 밴드 안에서 가게를 할 때는 담배를 구매할 때 아무 데서나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 담배 외부에 보면은 그 표시가 있습니다. 딱 그 담배를 구매해서 그 담배를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담배를 살 때는 원가가 절감이 되는 거죠. 일반 담배하고는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이제 차익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갖다가 배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밴드 가게가 이제 재밌다는 것이 세금을 안 내는 것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나중에 정부로부터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게하고 밴드 외부에 있는 가게와 밴드 내부에 있는 가게의 차이점을 꼽으라면 제일 큰 게 바로 그 GST라고 부릅니다. 이제 가버먼트 텍스라고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다가 내는 물품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인데 그 GST가 면제가 됩니다. 손님들은 면제가 되고요. 가게 운영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다 환급을 받습니다. 당연히 물건을 많이 팔면 많을수록 GST 환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신고를 하면 꼬박꼬박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품에서 그 GST가 들어오는 뿐만이 아니고 밴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게를 위해서 일하는 활동,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외부에 있는데 가게까지 뭐 이동을 한다. 거기에 내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밴드에서 넣지 않고 외부에서 넣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영수증을 갖다가 제출합니다. 그럼 영수증에 보면은 밑에 GST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목 GST를 그대로 환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식구들과 어디 외식을 나갔다. 그러면 그 영수증 그대로 첨부하면 그 중에서 GST 그대로 100% 다 돌려받고요. 하다못해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식구들하고 그 미국에 관광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영수증들 그거 다 첨부해서 냈습니다. 그 중에서 GST 100% 다 돌려받았습니다. 밴드 안에서 하는 가게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그 밴드 안에 있는 가게들을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느냐? 장단점이 다 있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GST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히 장점이니까 외부의 다른 비즈니스와 좀 차별화된 게 있고요. 단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네이티브들이 조금 뭐 이런 얘기하면 인종차별 같긴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문화라든지 성격 자체가. 예, 그래서 조금 다혈질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거칠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마찰도 생길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그런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백인들은 밴드 안에 있는 가게들을 운영을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억척스러운 또 의지의 한국인들이 저를 저 같은 그런 의지 한국인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그런 거 다 감수하면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제 가게를 운영할 때 고민 끝에 제가 지역 주민을 갖다가 제가 직원을 고용을 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데 그 이제 포지션은 이제 가스 잡지라고 그래서 손님 오면은 가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가 이제 직원 한 사람을 갖다가 한국인 직원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저와 둘이 이제 교대로 이제 가게 안을 갖다가 맡아서 하고요. 외부의 그 가스 잡지를 현지인을 썼었는데 현지인을 썼던 이유가 제가 그 운영했던 가게는 밴드가 좀 컸습니다. 크다 보니까 그 안에 가게가 하나, 둘, 셋, 넷, 5개 가게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를 포함해서 5개 가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일 큰 가게인데 밴드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이제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는 주인들이 밴드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 밴드 안에서 하는 가게들은 저희 같은 외지인들은 밴드 멤버가 아닌 사람들은 그 안에 건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즉 비즈니스를 할 때 가게가 매매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월세 형태가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을 그러니까 임대 계약을 갖다가 맺게 되는데
그 대상이 밴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가게의 소유자인 그 밴드 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운영했던 가게는 그 나머지 4개 가구들은 다 그 밴드의 그 소유주가 그 밴드 안에 있는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직접 그분 이제 주인들하고 계약을 했고, 저 역시 그 밴드의 주인하고 이제 임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매월 일정 금액을 월세 형태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발생하는 총 수익에서 월 임대료를 주인한테 이제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남은 거 이제 물품 대금들 계속 본인 회전이 되니까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가스자키한테 사실 지출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운영을 안 할까, 즉 가스자키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냥 셀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나머지 가게들은 그 밴드 가게를 제외한 이제 4개의 가게 중에서 한 군데는 주유소가 없었고요, 컨비니언스만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가게가 다 이제 주유소가 있었는데 다 셀프였습니다. 네, 저는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현지인들, 그 밴드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어떤 그 외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 가게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가게를 운영을 하지만 고용 창출의 기회를 장인의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구나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보안 문제. 들어와서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괜히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넣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이제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현지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면, 고용을 하면 일단 행패 부리는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행패를 부리면 여기 직원이 자기를 다 알기 때문에, 신분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부사가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놓고 도망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한 끝에 그냥 그 좋은 점을 제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안상이나 이제 이런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계약을 그렇게 분명히 하지만, 그러니까 임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밴드랑 계약해서 그런 직접 운영을 하는 이제 사람들 제가 옆에서 많이 봐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밴드에서 통보를 합니다. 니네 한 달 기회 줄 테니까 가게 비워. 자, 그럼 계약서는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즉, 그 인디언 밴드가 아닌 그렇게 초법적인 지역입니다. 물론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엄연히 법이 있는 여기 민주국가니까 나중에 그 계약서 가지고 법정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동안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뭐 면허 비용, 소송 비용 이런 것까지 따지면 그보다는 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들 그렇게 노티스를 받으면 그냥 접습니다, 비즈니스는.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제 과연 어떤 손실이 발생할까요? 밴드 가게는 저희가 매매로 오너십을 갖는 게 아니니까 임대 계약을 한 거니까 처음에 비즈니스를 할 때 좋은 점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즉, 어떤 그 소유권을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뭐 대지를 산다든지, 뭐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임대 계약만 맺고
이 가게를 사용하는 한 달에 얼마만 내가 지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때 현재 남아있는 재고 인수 비용만 있으면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겸한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름값 조금 비싸니까요. 그거와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이런 쪽들이 이제 워낙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밴드에서는 기름과 담배가 판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비용 좀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그로서리들은 거의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가게 규모에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재고 비용만 가지고 인수를 하면 그 다음에 뭐 한두 달 정도 예를 들어서 수익 없이 가게를 이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초기 비용 정도 뭐 요 정도만 있으면은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가게가 밴드의 가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기간을 주기 때문에 뭐 분명히 날강조 같은 그런 이제 행동이지만 물건 다 놓고 가라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달 안에 남아있는 재고를 갖다가 다 소진을 하죠. 네. 그렇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전소득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비즈니스를 하나 이제 잃어버린다는 그런 어떤 이제 서운함, 그 다음에 이제 또 차기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또 시간, 궁리한 시간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여의치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긴 하죠. 그래서 밴드 가게의 그런 이제 장점과 단점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